안녕하세요. 저는 베일러 콜리지 오브 메디슨에서 포닥을 하고 있는 정형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최근에 제가 퍼블리시 했던 내용인데, 에이콕스1이라는 엔자임이 없어지고 또 과다 발현됐을 때 일으키는 그 신경질환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거기로부터 생긴 인사이트들을 좀 쉐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어 디지즈를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어 디지즈는 20만 명 이하의 환자를 가지고 있는 디지즈를 레어 디지즈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7,000가지가 좀 넘는 레어 디지즈가 알려져 있고, 합쳐보면은 이제 400 밀리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레어 디지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 95% 이상의 이 레어 디지즈들은 아직 적당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어, 또한 보험도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엑손 시퀀싱,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 레어 디지즈 환자들이 이제 그 유전적 커즈를 발견할 수 있는 찬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어, 이런 패소제닉 베리언트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 패소제닉 베리언트들이 정말로 디지즈를 일으키는지 안 일으키는지 알 수 있는 펑셔널 어세스먼트가 또한 현재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모델 오르가니즘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저는 이제 초파리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초파리가 이런 레어 휴먼 디지즈를 연구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 아시겠지만 초파리는 굉장히 빨리 자라고, 또한 또 라이프 스팬 또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짧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모델 오르가니즘보다도 지네틱 매니플레이션이 용이해서 뭐 돌연변이를 만들거나 낚인 애니멀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애니멀을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초파리 페노타입은 또 다양한 페노타입을 어세스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신경질환이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초파리 모델이 이 휴먼 디지즈를 연구하는데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해서, 특히나 이 레어 디지즈 환자들의 이 증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레어 디지즈 연구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이 초파리 모델의 그 빠른 속도 또한 장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 미국에 있는 UDN이라고 Undiagnosed Disease Network라는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에 속해 있는 랩이고요. 이 UDN이라는 오르가니제이션은 NIH에서 서포트 되고 있는 오르가니제이션이고, 12가지, 13가지 정도의 클리니컬 사이트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미진단 환자들을 받아서 이 미진단 환자들의 진단을 돕는 목적을 가진 오르가니제이션이고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간단히 먼저 소개해 드리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진단 환자들이 이제 이 UDN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면 환자들뿐만 아니라 환자와 이제 가족 멤버들 모두가 홀 엑섬 시퀀싱 혹은 필요에 따라 홀 지놈 시퀀싱을 해서 이 질병을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과 또 베리언트들을 이제 클리니션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캔디데이트들이 있을 텐데, 이제 휴먼 지네티스트들이 또 여러 가지 바이오 인포메틱 툴을 이용해 가지고 어, 후보로 있는 유전자들과 베리언트들이 어떤 어떤 유전자와 어떤 베리언트가 가장 유력할지 여러 가지 툴을 이용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 마블이라는 툴입니다. 이 마블이라는 툴은 저희 랩에서
또 콜라보레이션으로 디벨롭한 툴인데, 이 툴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전에 알려져 있던 베리언트들이나 또 다른 모델 오르가니즘에서 연구되어 있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만약에 초파리 유전자가 그 휴먼 진에 호몰로그가 있을 경우에 바로 이제 초파리 진을 매니플레이션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희 밸런 랩에서는 이 미믹 프리믹이라는 툴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툴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이 초파리 이제 유전자, 이 휴먼 디지즈를 일으키는 유전자와 상응하는 이 초파리 유전자에 이 코딩 인트론이라고 하죠. 이 엑선 사이에 있는 인트론에 이제 CRISPR-Cas9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이 artificial 엑선을 집어넣습니다. 이 artificial 엑선은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냐면 splice acceptor, C2A, ribosomal skipping element, gap poly 이런 카세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artificial 엑선을 여기 코딩 인트론에 인서션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이 뮤턴트를 T2A gelfo라고 부릅니다. 이 T2A gelfo를 이 UAS human cDNA 플라이와 교배를 하게 되면, 이제 트랜스크립션이 이 진에서 시작이 되면 여기 엑손이 이제 있으면 원래대로라면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여기 엑손 2와 이제 접합을 하게 돼서 스플라이스가 일어나게 되는데, 아티피셜 엑손에 있는 이 스플라이스 억셉터로 인해서 여기 있는 스플라이스 도너는 이 스플라이스 억셉터와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 있는 폴리 A 때문에 트랜스크립션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 A 테일이 달린 불완전한 트랜스크립트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파리 유전자가 다 발현되는 거 아니라 일부 트렁케리 프로테인들만 발현이 되게 되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2A 라이보소말 스티핑 엘리먼트 때문에 이 트랜슬레이션이 여기서 이제 점핑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리이니시에이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겔포 프로테인이 또 따로 발현되게 돼요. 근데 이 겔포 프로테인이 이 같이 발현되는 데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이 겔포 프로테인이 이 진이 발현되는 정확한 위치에 같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겔포를 이용해서 이 UAS 휴먼 cDNA, UAS 업스트림에 있는 휴먼 cDNA 트랜스젠플라와 교배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휴먼 cDNA를 이 초파리 유전자가 발현하는 그 위치에 이제 익스프레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초파리 유전자를 죽이면서 이 휴먼 cDNA를 발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휴머나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한 초파리 유전자의 한 5-60% 정도 유전자들이 이제 휴먼 cDNA로 대체됐을 때 이제 레스큐 되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환자에서 발견된 베리언트 프로테인을 발현했을 때 이 loss of function 페노타입이 레스큐가 안 된다면 이 베리언트가 패소제닉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는 요런 컨셉으로 레어 디지즈들, 패소제닉 베리언트들을 저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파리 툴과 또 초파리의 그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저희 랩은 최근 4년 동안 한 30개가 넘는 휴먼 디지즈들을 동정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었는데, 어, 저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디지즈의 이 환자들의 그 진단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확한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FDA 어프로브된 드럭을 트리트해서 레스큐가 되는지 확인을 한 뒤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어, 정말 클리니션들이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약을 제시하는 데 있죠. 그래서 라파마이신이나 에나실스테인에마이드, 피르비늄, 이스페라민 같은 드럭들이 최근에 지금 환자들에게 트리트되기 위해 고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톡을 통해서 메인리 프레젠트할 내용은 이제 에이콕스1 유전자에 관한 얘기인데, 한 2년 전쯤에 이 미셸이라는 이 친구와 가족이 이 UDN에 찾아오게 되죠. UDN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 UDN에서 이제 시퀀싱을 해본 결과 이 ACOX1이라는 페록시조멀 엔자임에 포인트 뮤테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근데 이 포인트 뮤테이션이 정말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페노타입을 일으키는지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쥐매처라는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한국의 서울대 의대에
계시는 최정희 교수님과 최문임 교수님 팀에서 동일한 유전자에 동일한 뮤테이션을 갖고 굉장히 흡사한 페노타입을 갖고 있는 이제 여자 환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이 패스토제닉 베리언트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페록시좀에 대한 간략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페록시좀은 아시겠지만 유비퀴터스 셀 오르가넬이고 어, 다양한 바이오케미컬 패스웨이를 매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요하다고 알려진 기능은 이 베리롱첸 페리엑스라는 이 자이간틱한 페리엑스들을 분해하는 역할입니다. 이 베리롱첸 페리엑스의 정의는 이제 칼본 사이즈가 22개보다 큰, 굉장히 큰 베리롱첸 페리엑스들을 의미하고요. 이 페리엑스들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대사가 안 되고 다른 organel에서 절대 대사가 되지 않고 유일하게 페록시점에서만 대사가 되는 특별한 페렉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바이렉스도 만들고 페록시점은 또 플라스몬 리피드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런 과정들을 메타볼릭 리액션 하다 보면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라는 로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또한 이제 또 다른 페록시점을 엔자임인 캐틀레이즈가 이걸 디톡시피케이션해서 물이랑 워터로 분해하는 역할을 갖고 있죠. 그것 또한 중요한 페록시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ACOX1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ACOX1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 베이롱첸 페릭스가 여기 ABCD1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백수점으로 임포트 되게 되면은 이제 처음으로 Primary and Rate Limiting Enzyme인데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이 분해하면서 이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칼본 사이즈가 이제 18개보다 작게 되면은 이 작아진 페렉스들은 마이토콘드리아로 가가지고 에너지 소스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 이 ABCD1 트랜스포터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 ABCD1 트랜스포터가 휴먼에서 없어졌을 경우에 이 X 링크드 아데노르코 디스트로피라는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이 ACOX1 이 옥시데이즈가 아실코에 ACOX1이 없어졌을 때는 ACOX1 디피션시라는 질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ACOX1 디피션시와 XALD 이 두 가지 디지즈들은 레어 디지즈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환자들이 보이는데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보이고 또 화이트 메러 디마이리네이션도 보이는데 이 화이트 메러 디마이리네이션은 loss of glial insulation을 의미하죠. 그리고 환자들은 보통 5살이 되기 전에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베롱체험 페렉스가 잘 분해돼 가지고 마이토콘드리아랑 협력해서 에너지 소스로 쓰이는 메타볼리즘을 보이는데 에리콕슨 디피션시나 XLD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베롱체험 페렉스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축적이 되게 돼서 이 축적된 베롱체험 페렉스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 미셸, 이 UDN 환자 같은 경우에 이미 알려진 에이콕스전 디피션시랑 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인헤리턴스입니다. 인헤리턴스, 지네릭 인헤리턴스. 에이콕스전 디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이 투카피 이제 진 두 카피가 다 망가졌을 때 이 디지가 생기는데 이 미셸이 갖고 있는 포인트 뮤테이션은 디노보 점라인에서 생기고 부모에게 없는 그런 이 친구에서만 생긴 이 헤트로자이거스 베리언트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 카피는 멀쩡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디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이 다 굉장히 일찍 죽고 또 뉴로인플라메이션을 가지고 있고 베롱첸 페렉스 어큐뮬레이트 하고 있었다면 미셸 같은 경우에는 온셋이 굉장히 늦었고 12살 전까지는 아주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12살 이후부터 시작됐던 레이트 온셋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가지고 있었고 이뮨 피처가 없었고 베롱첸 페렉스 어큐뮬레이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 의대에 있던 환자도 비슷한 페노타입을 보였고요. 또 또 2년 전에 발견된 신시내티 하스피럴에 있는 환자도 똑같은 돌연변이를 갖고 있었는데 이런 공통적인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콕슨 디피션시 환자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 헤테로자이거스 캐리어인데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페노타입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헤테로자이거스 로스 오브 디스 진이 질병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베리언트 같은 경우가 어, 부모에서 발견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 컨트롤 파퓰레이션의 14만 명 정도의 컨트롤 파퓰레이션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굉장히 레어한 베리언트라는 걸 알게 돼서 저희는 좀 러프하게 이거는 로스 오브 펑션에 의해서 커즈되는 것 같고, 이거는 아마도 게인 오브 펑션에서 커즈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정확히 풀기 위해서 먼저 초파리 모델을 이용해서 로스 오브 펑션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베리언트를 이용한 파리를 만들어서 이 페노타입을 비교함으로써 메커니즘을 규명하려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퍼 캐스9 스트래티지를 이용해서 이제 에콕스1 T2A 결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T2A 결포 폴리 A로 이루어진 이 카세트를 인서션 하면 truncated ACOX1이 나오게 되고 결포가 또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결포 같은 경우에는 이 진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잘 따르기 때문에 이 결포를 UAS-G, Fluorescence Protein Fly랑 교배를 하게 되면 이 유전자 에콕스1이 발현되는 셀 타입을 어세스할 수 있었고, 또 휴먼 cDNA를 초파 유전자를 죽인 상태로 이제 휴먼 cDNA를 발현하게 되니까 이제 휴머나이제이션 플라이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파리를 만들었고, 이제 결과적으로 웨스턴으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T2의 결포 같은 경우에는 한 90% 이상의 프로테인들이 거의 없었고 스트롱 로스 오브 펑션이라는 걸 확인했고, 저희가 또 다른 얼리를 만들었는데 그 얼리 같은 경우에는 이 홀 지노 리전을 없애서 이 널 얼리를 만들었는데 보시다시피 클리너 얼리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 T2의 결포 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마일 리살이었는데 한 90%, 95% 정도 되는 파리들은 디벨롭 하다가 죽고 한 5% 정도 되는 이스케이퍼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 널 얼리 같은 경우에는 파리들이 이제 다 퓨파 스테이지에서 이제 죽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노믹 레스큐라는 이제 어디셔널 진 카피를 다른 크로모좀에 집어넣어 봤더니 이 리살리티들이 다 이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커즈된 리살리티들이 에이콕스1이 없어져서 생긴다는 것을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이 T2의 결포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 에이콕스1이 이 nervous 시스템에서 어디서 익스프레션 되는지를 좀 어세스했는데, 이게 이제 간략하게 그린 이제 쪽파리 라비 브레인인데요. 이게 라비 CNS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라바에서 나오는 PNS, 모터 센서리 뉴런들인데, 저희가 이제 약간 놀란 거는 봤더니 NLS M 처리 에이콕스1을 마킹하는 이 마커들을 보면 이게 리포는 글리아 마커인데, 뭐 거의 대부분의 에이콕스1 익스프레싱 셀들이 이제 글리아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PNS에서도 이제 에이콕스1 익스프레싱 하는 셀들이 이제 글리아 마크와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걸 확인했죠.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흥미로웠던 이유는 이제 페록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비퀴터스하게 이제 있는데, 이 페록시종을 엔자임, 이 에이콕스1이 이 글리아 스페시픽하게 인리치되어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페노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에이콕스원 뮤턴트 플라이가 글리아 어떤 페노타입을 보이는지 궁금해서 이 애덜트 플라이를 보면은 이 애덜트 플라이가 이 윙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 윙 마진에 이렇게 널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널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윙 마진 널브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섹션을 해보면은 요런 이제 단면을 보입니다. 이 단면을 보이고 여기 보이는 이런 회색 부분이 엑손이고, 이 엑손을 감고 있는 이 부분을 래핑 글리아라고 합니다. 이 래핑 글리아가 엑손을 감고 있는데, 이 래핑 글리아는 functionally 올리고덴드로사이트나 슈완셀, 마우스에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나 슈완셀을 이제 기능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서페리뉴로 글리아, 또 페리뉴로 글리아라는 다른 타입 오브 글리아가 이거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엑선을 잘 감싸고 있는 컨트롤에 비해서
에이콕스 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에 있는 글리아가 거의 대부분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래핑 글리아가 거의 대부분 이제 없어졌죠. 데이 10 오버. 그래서 저희는 또 이제 다음으로 비헤이비어 페노타입을 좀 연구하게 되는데, 먼저 저희가 본 거는 이제 디벨로핑 하는 이제 larvae에서 글리아 셀이 수가 디벨롭먼트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글리아 셀의 수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디벨로핑 하는 CNS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하지만 이제 발생을 하고 나서 이제 초파리 에이콕스 뮤턴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죽는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T2A 열릴에다가 지노믹 레스큐를 다른 크로모즈 갖고 있는 컨트롤인데, 이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한 60일 정도까지 사는 것을 확인해서 에이콕스원 로스가 라이프 스팬을 앞당기는 것을 확인했고, 또한 이거는 이제 클라이밍 어세이를 했는데, 이 클라이밍 어세이는 이 간략하게 얘기하면 초파리의 모터 펑션을 어세스하는 건데, 이 데이 3 같은 경우에는 초파리 뮤턴트가 큰 모터 프로브럼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이 15일 정도 되면은 이제 파리가 모터 펑션이 굉장히 망가지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초파리가 프로그레시브한 클라이밍 디펙트와 라이프 스팬 디펙트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콕스원 디피션시 환자들이 대부분 이제 비전 로스, 이제 블라인드가 되는데, 저희도 이 초파리가 이 초파리도 이제 시력이 어떤지 비저널 이슈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ERG 일렉트로레티노그램 레코딩을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일렉트로드를 하나는 초파리 눈에, 또 다른 곳은 이제 전류가 없는 곳에 놈으로써 이 시그널을 측정하는 이제 테크닉인데, 이거를 보통은 이런 식의 이제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를 on transient, 이건 off transient라고 하고, 이 트랜지언트들은 이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어떤 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마킹한다고 알려져 있고,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앰플리튜드라고 하는데, 이 앰플리튜드는 이제 종합적인 뉴러널 액티비티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에이콕슨 뮤턴트 영 애니멀일 때는 온앤오프 시그널이 조금 망가져 있지만 앰플리튜드에 큰 이상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데이 15 정도 되니까 앰플리튜드나 온앤오프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다는 걸 확인했고, 여기서 에이콕스1을 휴먼 에이콕스1을 익스프레션을 하니까 ERG 시그널이 대부분 거의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초파리 유전자가 휴먼 cDNA로 완전히 대체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그렇다면 이 초파리 눈에 또 이 단면에서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이제 알고 싶어서 이 초파리 눈을 섹션을 타울리든 블루 스테이닝을 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800개의 옴마티디아가 이 한 가지 눈을 이루고 있는데, 이 한 옴마티디아가 어떤 스트럭처로 되어 있냐면 7가지 뉴런 코토리셉터가 이렇게 안쪽에 있고, 이 피그먼트 글리아라고 하는 이제 글리아 셀이 이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애니멀에서는 이런 구조가 잘 보존되어 있고, 에이콕스1 영 애니멀에서도 이 구조가 잘 유지가 되어 있지만, 이 플라이가 에이지드 되면은 이제 글리아 스트럭처가 굉장히 망가지고 큐에 생기고 망가지지만, 또 뉴런도 리셉터들도 또 따라서 많이 망가지는 거를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콕스1이 망가졌을 때 프로그레시브하게 이제 뉴로 디제너레이션이 아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으로 에이콕스1이 없어졌을 때 베이롱 챔프엑스가 축적이 되는 건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 축적된 베이롱 챔프엑스가 우리가 발견한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이롱 챔프엑스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이 일러벨1이라는 이 엔자임을 이제 타겟하여서 실험을 했는데, 처음으로 쓴 거는 베자 파이브레이션이라는 이 FDA approved drug인데, 이 드럭 같은 경우에는 일러벨1을 서프레스 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다른 펑션들도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genetically 일로브 낙다운을 RNAI를 이용해서 이 엔자임 레벨을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에이콕슨 뮤턴트 백그라운드에서 이 엘러블 양을 줄이거나 또 이 약을 트릿하면은 아까 봤었던 클라이밍 디펙트들이 거의 잘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고,
또 ERG 디펙트도 데이 15에서 이 베젤5 렛과 일로벨 RNAi로 잘 돌아온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롱첸 페렉스 어큐뮬레이션이 이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에이콕선 디피션티 같은 경우에는 베이롱천 페렉스가 글리아의 어큐뮬레이션이 돼서 뉴로디지전을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미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제 궁금해서 이제 베리언트를 프로테인을 이제 발현을 시키게 됐죠. 근데 흥미로웠던 점은 이 환자가 갖고 있던 에이콕스1, 아스퍼라진 237 이 아미노 엑시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 다이머 에이콕스1이 이제 다이머 에이콕스1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모노머가 이렇게 다이머를 이루게 되는데, 이 FAD 바인딩이 이 다이머를 이루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FAD 바인딩이 이 다이머리제이션을 퍼실테이트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FAD와 에이콕스1이 이제 만나는 몇 가지 아미노 엑시드 중에 하나가 아스퍼라진 237이라는 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 실제로 이 베리언트 프로테인을 초파리에서 발현을 해봤더니 여기 이제 페록시조말 마커와 이제 에코엑선 베리언트를 같이 발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레퍼런스 프로테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본 거는 이 에코엑선 베리언트랑 레퍼런스 둘 다 페록시점에서 익스프레션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하지만 이제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니까 에코엑선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프로테인이 페록시점에 어큐뮬레이트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웨스턴 블롯을 또 해봤더니 이 베리언트 프로테인을 발현했을 때 이제 훨씬 더 많은 양의 다이머 에이콕스1이 이제 어큐뮬레이트 돼 있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모노머 에이콕스1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인비트로로 에이콕스1 액티비티 어세이를 엔자이매틱 액티비티 어세이를 했는데 한 40% 정도 에이콕스1 베리언트가 더 높은 액티비티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per same volume of protein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발견한 것처럼 이제 애니멀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양의 프로테인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톡식한 이펙트가 일어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투파리 모델에서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확인한 거는 이 앞선 모델에서 설명을 제가 미처 못 드렸는데, 이 다이머릭 에이콕스1이 엔자이매틱 리액션을 진행할 때마다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리액션이 많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더 많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이제 발생이 될 거라고 가설을 세우고 측정을 해봤더니 정말로 훨씬 더 많은 로스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저희는 N-아세틸시틴 에마이드라는 안티옥시던트를 이제 파리에다 트릿을 해봤더니 이제 이 리살리티가 정말 60% 넘게 웨스트되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loss of function mutation fly 같은 경우에는 이 NRC 시스템 MID에서 레스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 두 가지 디지즈가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 그리고 라이프 스팬을 또 매조해 봤는데 이 ACOX1 베리언트 프로테인을 발현하고 이 안티옥시던트를 발현하면 라이프 스팬도 많이 돌아왔고, 캐탈레이즈를 익스프레션 해줬을 때 또한 라이프 스팬이 많이 회복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게인 오브 펑션 베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일어나서 이 애니멀을 뉴로디제너레이션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티슈 스페시픽하게 이 베리언트 프로테인을 익스프레션 해봤더니 유비퀴터스하게 익스프레션 했을 때 파리들이 하나도 이클로즈 되지 못할 정도로 파리가 아팠는데, 이제 이 베리언트 프로테인들을 글리아즈 익스프레션 했을 때 이 리포는 펜글리아 결포고, 이거는 이제 래핑글리아, 그리고 요거는 에스트로사이트, 이거는 마이크로글리아 스페시픽 결포인데, 이 래핑글리아, 즉 슈안셀이나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역할하는 이 파리 글리아에서 발현했을 때 애니멀의 셀리티가 많이 죽는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하지만 뉴러널 익스프레션은 큰 지장을 일으키지 못했고, 또 이뮨이나 다른 티슈에서도 이 베리언트 프로테인은 톡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글리아에서 발현된 이 베리언트 프로테인들이 이 뉴로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다시 한번 이 스페시픽 글리아, 래핑 글리아 스페시픽 결포로 베리언트를
발현했을 때 생기는 클라이밍 디펙트들을 저희는 이제 캐탈레이즈를 다시 발현함으로써 레스큐가 된다는 걸 확인했고, 라이프 스팬도 돌아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래핑 글리아에서 발현된 이 에이콕선 베리언트들이 로스를 인듀스함으로써 뉴로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터브레이트 모델로 잠깐 체인지를 해서 이제 베일러 콜리지 오브 메디슨에서 이제 계신 이현경 교수님과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먼저 확인한 거는 이 마우스에서도 에이콕스1이 이 래핑 슈완셀에서 스페시픽하게 이미지됐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NF는 엑선 마커고 에이콕스1이 이제 그린인데 보시다시피 슈완셀 마커랑 크로콜라이즈 된다는 걸 확인했고 엑선에서는 익스프레션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완셀 컬처에서 보니까 이 베리언트 프로테인을 이제 과다 발현해 보면은 이제 슈완셀에 굉장히 많은 슈완셀이 이제 죽었고, 하지만 이제 이 NS16MID를 같이 이제 넣어주면은 이제 슈완셀의 셀데스가 많이 돌아온다는 것을 확인해서 이 벌트브레이트 모델에서도 슈완셀이 이 베리언트 프로테인에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머 레벨도 이 슈완셀에서 많이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했고, 다시 한번 이 로스도 이 슈완셀에서 증가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셸 이 환자가 이제 클리니컬 이그잼을 위해서 했던 이 TEM과 타로진 블루 스테이닝인데, 이제 보시면 이 컨트롤 이제 슈완 슈퍼스랄 너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슈완셀, 그리고 이렇게 슈완셀 보면 마이엘린이 이렇게 띡하게 잘 있고, 이렇게 컴팩트한 구조를 보이는데, 이 미셸 같은 경우에는 마이엘린 스트럭처가 많이 망가져 있고, 또 슈완셀이 이상한 페노타입을 보이는 걸 확인했고, TEM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마이엘린 데블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또한 이런 앱노멀한 마이엘린 폴딩이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이 현상은 저희가 이제 초파리에서 이 프로테인 베리언트를 발현했을 때 이제 생기는 페노타입들과 굉장히 흡사했는데, 이 와일드 타입 에이콕선을 발현했을 때는 이 래핑 글리아에 큰 지장이 없고, 이 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베리언트 프로테인을 발현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멀티 멤브레인 스트럭처, 멀티 라멜라 바디 같은 스트럭처나, 또한 이런 이상한 래핑 글리아 스트럭처를 보이는데, 이거는 정말로 미셸이 갖고 있는 페노타입들과 좀 흡사한 면을 보였고, 그래서 저희는 이 초파리에서 글리아가 또 휴먼 글리아와 또 굉장히 흡사한 또 구조적인 기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또 클리니션들과 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는 이제 이 미셸이 굉장한 안 좋아지는 상황을 이제 이 시기 때 겪고 있어가지고, 클리니션들은 이 안티옥시던트, 저희가 테스트했던 안티옥시던트를 굉장히 하이 도스를 이제 트리트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트리트하자마자 미셸 페노타입이 또 많이는 아니고 의미 있을 정도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돌아온 페노타입을 가지고 또 MBC에서 저 연락이 와서 또 이런 다큐멘터리를 레어 디지즈 환자들을 위해서 또 만드는 또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환자, 신시내티에 있는 환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린 환자인데, 이 환자도 이 바로 NAC 트릿이 들어갔고, 이 환자를 테이크케어하고 있는 클리니션이 보낸 메일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는데, 이 환자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하이도스 오브 NAC를 트리트하고부터 처음으로 프로그레션이 좀 스테빌라이제이션 됐다는 것을 확인했고, 현재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좀 한 가지 차이점은 저희가 이제 모델에서 체크했던 건 N-acetylcysteine AMID이지만, 그 AMID가 차이가 뭐냐면, AMID가 붙으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에 훨씬 더 높은 에피션티하게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N-acetylcysteine는 그렇게 CNS로 잘 흡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적으로 환자를 위해서 지금 N-acetylcysteine AMID를 좀 컴패셔네이트하게 유스하기 위해서 FDA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꼭 진행돼서 환자들에게 빨리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테이크 홈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콕스원 디피션시는 에이콕스원이 글리아에서 에이콕스원이 없어졌을 때 베이롱 챔페렉스 어큐뮬레이션이 돼서 이게 커즈가 돼서 글리아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고 이 베이롱 챔페렉스 레벨을 줄여주게 되면은 이 뉴로 디제너레이션 페노타입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 미셸 디지즈 같은 경우에는 에이콕스원이 이제 과다 발현되고 다이머라이제이션, 게인 오브 펑션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기는 로스, 엘리베이터 로스가 커즈가 돼서 글리알 디제너레이션을 일으키고 그렇기 때문에 안티옥시던트가 트릿이 됐을 때 이 프로그레스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 디지즈를 연구하면서 이 연구가 이 레어 디지즈 연구지만 이 바이올로지컬하게 또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조금 쉐어하고 싶은데 쉐어하고 싶습니다. 여기 에이콕슨 디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베롱 챔페렉스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고 뉴로 인플라메이션이 확인이 되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네거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연구는 이 베롱 챔페렉스가 어큐뮬레이션이 됐을 때 실제로 이 뉴로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는데 일조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이런 발견들은 사실은 제가 이 레어 디지즈를 연구하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퀘스천이었기 때문에 이런 언바이어스드 된 퀘스천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레어 디지즈를 연구하는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의사들과 협력해서 이 미셸 디지즈를 일으키는 이 베리언트들을 확인을 했고 이 소피스티케이트 지네틱스 이용해서 슐라인 휴머나이제이션을 통해서 이 디지즈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라피틱 레비뉴도 저희가 제시를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페록소멀 엔자임이 이제 글리아에서 스페시픽하게 유치되고 이 베롱챔프엑스가 굉장히 글리아에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팔로우업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온 거는 이 베롱챔프엑스가 이 굉장히 잘 알려진 메이저한 뉴로디제너레이션 디지즈인 멀티플 스클로시스랑 굉장히 또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레어 디지즈를 연구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커먼 뉴로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연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결론을 내렸고 현재적으로 이제 이전까지는 이제 초파리면 초파리 또 마우스면 마우스 포월드 지네틱 스크리닝 해가지고 뭐 수천 가지 RNAi 이용해가지고 포월드 지네틱 스크리닝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이제 휴먼 페이션트들 이제 이게 휴먼 페이션트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포월드 지네틱 스크리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6,000개에서 13,000개 정도 되는 휴먼진들이 아직도 디지즈가 알려지지 않았고 이 홀 엑섬 시퀀싱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싸지고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 휴먼 지네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캔디데이트 베리언트들과 또 진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지금은 이 펑셔널 테스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휴먼 지네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트 해가지고 휴먼 진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로 이 환자들을 위하기도 하면서도 또 바이올로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또 연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연구는 베일 로컬즈 메이슨의 저희 멘토 휴고 그리고 또 UDN을 이루고 있는 마이크와 시냐 그리고 또 다른 동료들 그리고 UDN 그리고 다른 콜라보레이터들 그리고 또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터들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네,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면은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